이제 이 내담자가 우리가 여러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떤 걸 먼저 하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때 주로 감정들이 많을 때 상담사가 헷갈려요. 문제가 있으면 딱 그걸로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정을 할 때는 표면 감정하고 속감정 욕구로 했을 때 욕구 위에 있는 속감정을 잡고 가는 게 조금 쉬워요. 잡기가. 부분들에. 그럼 이제 지금 이 속감정이 뭐냐 그러면 엄마한테 빚진 마음이라는 건 이 특정 대상에게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특정 대상에게 왜 이 민들레가 빚진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말했던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은 엄마한테 받고 싶은 이 욕구가 뭐라고요? 욕구, 그 아래에 있는 욕구가 그냥 응원해주고 싶은 거, 조건 없이. 내가 받는 마음은 빚진 마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 욕구는 뭐다? 그냥, 아휴, 괜찮아. 엄마 믿고 해봐.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봐봐. 엄마가 기도해 줄게. 걱정 말고 가서 해. 그러면 좋은 일 생겨.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가 이렇게 딱 뒷배 잡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듣고 싶어 해요. 뭐 이건 모두 제가 봤을 때 내가 1000명 내담자를 내담했다, 상담했다. 모두 다 똑같은 말. 다 문제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민들레도 같은 마음이야.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어? 이걸 바라는데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럼 왜 빚진 마음이 있나를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욕구를 있는데 이건 굉장히 긴밀하잖아요.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이 내담자의 진술을 항상 봐요. 진술이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가 통제 욕구가 심한 것 같다. 이제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 엄마한테 두는 거야. 엄마가 나를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가 통제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항상 엄마 마지막에 우리 센터장 직인을 딱 찍고 뭔가 이렇게 허락을 받잖아. 그런 것처럼 엄마의 마지막 직인을 찍어야지 문서를 제출하고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이게 이제 이 불안이잖아요. 직장에서는 우리가 센터장이 이렇게 딱 직인을 찍으면 이제 다 됐다고 우리가 안도를 하잖아. 근데 이 직인을 안 받으면 직원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걸 내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또 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한 달 동안 이 공문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고 찝찝하잖아. 근데 빨리 직인을 찍어줘 버리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내도 된다라는 안도감을 갖는 거죠.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가족 안에서도. 부모의 직인이라는 거. 엄마의 직인.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슴이 찔려지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녀가 그렇게 받고 있다라 그러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내담자가 아주 이 절묘한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고 지금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편집 분열적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정서가 있는 것 같다. 맞아. 그게 뭐냐?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직 이래기까지는 괜찮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는 이 이제 감정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감정을 잡고 들어가서 뭔가 엄마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은 엄청 이제 또 알아. 엄마가 얼마나 이 대처 능력이 좋은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빠바바바바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쨌든 마지막 직인을 찍어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엄마한테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근데 내한테 뭐하다? 불편한 거는 이 빚진 마음. 그러다 보니까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되고 보여지는 증상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그 감정들을 좀 그림을 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내담자가 먼저냐, 내담자의 진술의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잘 따라가서 보면은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지는 내담자는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빚진 마음, 그것을 이제 이론에 따라서 여러 개가 할 수 있죠. 이 빚진 마음이란 것은 대상관계에서 늘 불안하니까 엄마를 불안하니까 내가 안정감을 줬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 내담자는 안정감을 갖고 싶은 거야. 어떻게 안정감? 아, 이렇게, 그래. 뭐, 괜찮다, 괜찮아진다. 내 지금까지 네 일한 것 봐라.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걱정 말고 가서 해봐.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이제 왜 근데 이 엄마한테 목을 매냐? 지금까지 내가 KS 직인을 찍어본 사람이 엄마 마크밖에 없어요. 아빠 마크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엄마한테 마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타당아. 어린아이한테 생존적으로 엄마밖에 없었고 지하살이 하면서 엄마가 항상 마크를 찍어줘서 이 직인을, 엄마 직인을. 됐다. 자, 이렇게 해봐. 됐다. 자, 정보는 이렇다. 자, 이렇게 대학 가봐. 자, 이렇다고. 엄마가 항상 이렇게 뭔가를 펴서 직인을 내주니까 엄마 직인이 필요했을 것 같다. 이 타당아. 그러나 지금 민들레님이 이제 20년 후반 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직인의, 엄마 직인은 그대로 사용해라는 거,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다만 지금 선생님을 중간 대상으로 하고 있듯이 이 직인을, 내가 확인받고 있는 이 직인을 엄마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이제는 추가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중반기에 해야 되겠죠. 그게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직인을 받는 것. 이 직인에.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좀 직인을 받겠냐면 불안을 다뤄야 되겠죠. 빚진 마음. 그래서 엄마한테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 받고 싶은데 이 받고 싶으면 이 불안이 내려가요. 이제 봐봐. 안전해야 되는데 이 안전한 상태는 응원을 받으면 이게 불안이 내려가요. 봐봐. 너 이렇게 했잖아. 괜찮잖아. 그럼 불안이 내려가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엄마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받고 싶을 때는 엄마가 돼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 엄마한테 읽으라고 그래 써갖고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상처를 엄마를 주려고 준다고 하지만 엄마는 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받고 싶은 자가, 아는 자가, 받고 싶다 아는 자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알아서 해줄 부모가 없어요. 이걸 몰라요, 부모들이. 그래서 아는 자가 먼저 엄마 내가 이럴 때는 이런 말 해줘 하고 딱 이렇게 적어갖고 카드 1, 카드 2에서 저는 대처 카드라 그래서 이걸 딱 적어놓고 엄마한테 이제 딱 붙여놔. 어디로 읽어 엄마. 내가 할 때는. 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어. 다시 한번 말을 되돌려서 편집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다시 그걸 읽게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뭔가요? 하게끔 하는 방법. 이건 이제 중개해야 되겠죠. 이 빚진 마음을 다루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상담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담자가 이런 이제 엄마하고 관계에 대한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니까 직장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담자가 너무 자아 강도가 낮아서 이 대상에 대한 관계를 다룰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관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데 아까 다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내담자의 임상적 위치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불안과 우울이 심하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에 분노나 이런 이런 것들이 막 분노 조절을 못 해갖고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괜찮아요. 다만 내가 그 대상에게 느끼는 특정한 이 감정이 있는 불편감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다루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만약에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임상적 진단에서 우울이 심하고 불안이 심하고 입원 척도가 높고 자살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엄마하고 빚진 마음을 다루면 안 되겠죠. 이때는. 왜냐하면 이건 심리적으로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인데 이거를 먼저 하면은 내담자가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내담자 심리적 위치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임상적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그리고 직장에서 지금 직장을 한 몇 년, 5년 차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의 적응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적응 능력은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빚진 마음을 먼저 다루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모두 다 공식처럼 포뮬라에서 이건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임상적 진단의 내담자 상태를 파악할 거, 그 다음 내담자의 진술을 가지고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지 방향은 내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회기도 그런 방식으로 같이 이야기의 맥을 따라서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